리카도 무역이론 거의 항상 나오는 테마이고 OX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조금 더 복합적인 문제들을 앞으로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되는 테마입니다. 이하 리카도 무역이론을 가정한다. 1. 두 개의 국가 간 무역 발생 시 완전 특화되는 경우 반드시 양 국가 모두에게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 자, 교재 그래프를 떠올리시면서 정오, 진위를 가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이미 했었는데 완전 특화라는 건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 즉 잘 만드는 재화만을 생산하는 걸 말합니다. 완전 특화는 잘 만드는 재화를 생산하는 것만을 말하는데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려면 무역 발생이 아닙니다.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려면 무역 전과 무역 후의 상대 가격이 달라야 돼요. 도메스틱 상대 가격과 결정된 인터내셔널 상대 가격이 달라야지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문제를 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교재 등에서 사례로 들었을 때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을 이렇게 꺾어서 그린다는 얘기는 일국의 도메스틱 가격은 이 기울기이고 다른 국가의 도메스틱 가격은 좀 가파른 기울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서리에서 생산하면 우리가 완전 특화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반례를 들어볼게요. 이 상대 가격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 기울기라면 양국 모두 상대 가격의 변화를 겪게 되겠지만 만약에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기울기로 똑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하필이면 이 점에서 이 전 세계 무차별 곡선이 접해요. 그러면 완전 특화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국가는 상대 가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무역의 이익은 없는 거예요. 완전 특화를 하면서 반대국과 무역의 이익을 이제 상대국은 무역의 이익을 누리지만 무역은 해도 이 기울기가 안 바뀌는 상대 가격이 안 바뀌는 국가는 무역의 이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선지가 무역은 발생한다 하면 괜찮죠. 하지만 반드시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했다면 틀린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쪽도 반례가 있는데 비슷하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똑같은데 하필이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해 있는 경우라도 그때는 이 국가가 무역의 이익이 없겠죠. 2번, 두 국가가 무역을 하려면 적어도 절대 우위가 있는 재화가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 이건 이제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 이야기이고 리카도 무역이론은 한 국가가 절대 우위를 모조리 가지고 있어도 상대 우위만 있으면 됩니다. 절대 우위 없어도 상대 우위만 있으면 어차피 물건을 내보내면서 받아오는 비율 가지고 상대 우위를 따지고 교환을 실제로 하는 것이므로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두 국가 모두 무역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 현재의 상대 임금은 오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상태이다. 이 부분은요. 무역의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에서 두 가지 반례 이 상태가 아니고 이러한 느낌이 즉 상대 가격이 기존의 두 국가의 상대 가격과는 달라서 이렇게 둘 다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내용인 거 좀 아시죠? 우리가 상대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완전 특화가 된대요. 완전 특화가 된다면 두 국가의 한계 생산성이 상수이므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본국이 Y 제화만을 생산하면 MPL Y 스타, 외국이 X 제화만을 생산한다면 죄송해요. 이게 외국이었죠. 외국이 Y 제만 만들고 본국이 X 제만을 생산한다면 PX 곱하기 MPLX가 되었을 것입니다. 상수예요. 그런데 PY분의 PX 지금 보세요. PY분의 PX는 현재 제가 여기 임의로 가정한 부분에 중간점에 걸쳐 있는 형태로 무차별 곡선도 전제했고 PY분의 PX 인터내셔널 가격도 전제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Y분의 PX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둘 다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대 임금이 오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상태라는 표현은 정확히 맞아요. 상당히 까다로운 선지였습니다. 4번 대국과 소국이 무역을 하면 소국이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두 개의 국가가 만약에 이제 거래를 할 때 그 두 개 중에 하나의 국가가 소국이고 상대국이 대국이라고 한다면 두 국가가 결합된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해야 된다라면은 사실 정석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국가가 여기에 비교 우위가 있고 이 국가가 여기에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합시다. 이제 수업 때 설명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세 개의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두 국가의 무차별 곡선이 접할 가능성이 높은 건 이쪽이라고 하죠. 대국 쪽이라고 하죠. 따라서 대국은 무역 전후 상대 가격이 똑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무역은 해도 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자, 소국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 기울기로 교환을 하면서 이익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무역을 했을 때 오히려 소국의 무역의 이익이 집중되는 현상을 우리는 밀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소국이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죠. 리카도 무역이론은 실제로 우리가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을 정확히 도출하고 계산 문제를 풀어내고 그쪽에 조금 더 중요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초급 단계의 OX 퀴즈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리카도 무역이론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전달을 드린 것입니다.